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군조선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졌는지 그 대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당군조선을 공부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 시대가 미개한 원시 시대가 아니라 문명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당군조선의 건국 시기인 서기전 2333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사르곤 대제가 아카드, 아갓 제국의 건국을 선포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당군조선의 문명이나 인류의 지능은 거의 같으므로 대동소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당군조선을 알아가야 합니다. 당군조선 건국 시기를 마치 겨우 치부나 가린 채 사냥이나 하러 다니던 때로 알면 그건 정말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겨울에는 사냥하러 다니다 얼어 죽겠죠.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한반도와 만주 해대지방 일대에서는 서기전 2333년에 당군조선이 건국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의 이라크 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사르곤 대제가 같은 그해 즈음에 아카드 제국을 건국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당군조선의 통치 체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삼한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조선이 일체가 되어서 다스려졌다는 것입니다. 마한, 진한, 변한, 막조선, 진조선, 번조선. 당군세기와 태백일사 삼한관경 본기에 의하면 당군조선은 1세 당군 왕검 때부터 이 삼한체제를 이룩한 가운데 진한의 임금이 천자노릇을 하고 마한왕과 번한왕이 진한 임금의 좌우 현왕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도 외교권은 각국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군사 통솔권 및 상징적인 최고 위상은 진한의 임금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할되어 실질적으로 새 나라가 된 것은 서기전 425년경, 그러니까 진조선이 대부여로 국명을 바꿀 무렵입니다. 군사 통솔권이 진조선의 임금에게 있다고 해서 번조선과 막조선 왕이 자기 나라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자의 먼 후손인 기후라는 사람이 번조선 수도를 점령하고 칭왕한 것이 서기전 323년의 일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사서와 우리 사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독자적으로 칭왕했다는 것은 곧 대부여의 우현왕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때의 진조선은 대부여로 국호를 바꾼 이후였으니까요. 삼신일체 하나님을 극진히 숭배하던 당군조선의 신교 통치 혹은 재정일치 통치에 의거에 판단해 하건대 처음부터 삼한체제로 출발했다는 당군세기 편찬자 이암의 시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 세조선은 통일된 하나의 제국으로서 그 수장이 진조선 임금이었고요. 번조선 왕과 막조선 왕은 형식상 진조선 임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삼조선 전체를 다스리는 분을 단군이라 하고 당군은 진조선을 직접 통치합니다. 막조선과 번조선은 삼조선의 당군에게 임명받은 칸 혹은 한이라고 하죠. 즉 왕들이 세습으로 다스렸습니다. 삼조선을 다스리는 임금과 왕들을 각각 진한, 번한, 마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뒤에 한자를 붙여서 이 한과 칸이 원래 같은 뜻입니다. 셋 중 진조선의 임금 진한이 삼조선의 임금, 중국식으로 치면 황제인 셈입니다. 당군왕금은 치우 임금의 후손인 치두남을 번조선 왕으로, 웅족인 고시씨의 후손 웅백달을 막조선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씨 배달결의 가운데 치우씨의 후손과 고시씨의 후손, 신지씨의 후손이 앞에서 말한 대로 가장 번성했는데요. 치우씨의 자손은 그가 도읍한 요동 혹은 요서지방에 가장 많이 퍼지고 웅족 고시씨의 가계는 한반도에 널리 퍼졌습니다. 환웅임금의 장남 혈통인 신지씨, 마가가 신지를 겸했는데요. 이 신지씨의 족속은 길림시나 영안시 등이 그들의 통치 중심지였으므로 당연히 동북지방 즉 지금의 송화강 유역에 주로 확산되었습니다. 삼한제도는 삼신일체 상제의 존재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앞의 다른 동영상에서 공부한 대로 삼신일체 하나님은 천일지일 태일로 존재하고요. 본체는 하나이지만 작용은 셋이라는 것이 우리 신교의 신관이었습니다. 당군왕금은 나라를 3등분에 통치함으로써 한웅임금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이 다스리는 신국을 구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삼한의 서로 다른 영토를 간략히 보겠는데요.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과
동서암록 즉 현 요하와 현 압록강을 기준으로 분할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뒷날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이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가 여기 지도에서 잠깐 살펴볼까요? 진조선은 이 백두산 이북, 여기가 백두산 지역이죠. 백두산 이북의 송화강 유역과 이 지금의 연해주 지역까지 다 포괄을 하고 있었고, 이쪽이 지금의 요하이고 여기가 압록강이죠. 옛날에는 이것을 동압록이라 했고 이 요하를 서압록이라 했습니다. 서압록과 동압록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이 하류 지역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하는 물론 이렇게 굽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이 백두산과 서압록, 지금의 요하 동쪽 요동반도를 포함한 그 이북 지방이 진조선 땅이고, 그 다음에 백두산 이남, 동압록, 압록강 이남 지역인 한반도가 막조선이고, 그리고 요하 서쪽과 발해의 서안 지역, 그리고 해대지방이 번조선 땅이었습니다. 이쪽이 해대지방이죠. 여기가 해대지방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도 초기에 이런 영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통지 건치연역조에서는 요동반도의 개평현, 복주, 영해현에 대해서 주나라 때 모두 진한 진조선의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주나라면 서기전 3세기 이전이죠. 이는 요동반도 역시 진조선의 영토였음을 암시하는 문구입니다. 세 조선에는 각각 하나씩 도성이 존재했는데요. 진조선의 도성은 아사달, 지금의 하얼빈이고요. 아사달이 하얼빈이라는 시각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나 105세를 일기로 작고하신 유명한 최태영 선생, 그리고 이시문중에서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 사서들의 견해입니다. 번조선의 도읍지 험독성, 이거를 왕험성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험독성은 오늘날의 중국 하북성 창녀 아니면 당산시 개평구 동북 70리 지점이었습니다. 막조선의 왕성은 현재 북한 평양이었고요. 번조선은 남서향인 진조선의 황궁대전에서 바라볼 때 진조선의 황궁대전이 남향을 하지 않고 남서향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오른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번조선의 왕을 우현왕이라 하고요. 막조선은 왼편에 존재하므로 막조선 왕을 좌현왕이라 했습니다. 각각 진조선 임금의 오른팔과 왼팔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번조선은 중국으로부터 조선을 방어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지요. 이 통치에 있어서 환웅임금은 삼신일체 상제의 존재 양식과 하늘의 오절을 번떠 삼정승 오장관 제도를 만들었다고 예전에 동영상에서 설명했는데요. 단군조선의 통치 조직도 이를 답습해서 초창기 중앙에 3명의 정승과 5명의 장관을 두었는데 이 직위는 황족이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삼정승을 신시 배달국 시대처럼 여전히 풍백, 우사, 운사라 부르고 5명의 중앙장관을 오가라 칭했습니다. 오가의 이름과 임무는 신시 배달국의 그것과 동일하게 마가, 우가, 거가, 저가, 양가 등입니다. 신지도 역시 기록과 문서 담당관이었습니다. 신시배달국 시대에는 마가가 신지를 겸했고요. 황족 중 가장 중요한 인사, 예컨대 임금의 형제나 아들 중 하나가 맡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는 단군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5사람의 중앙장관은 나라의 동서남북 5방위 지역의 우두머리 역할도 했으니 3.1신고 서두구절, 그리고 단군조선과 대부여의 5가 제도를 이어받은 후대 고구려 등의 5부 행정구역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를 중앙과 동서남북 이렇게 5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 가가, 마가, 우가, 구가 등의 각 가가 한 지역씩을 대표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부여에 관한 후한서의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그 모든 고을은 제가의 다스림에 소속되어 있다. 정인보 선생도 이 구절에 의거해 단군조선의 오가를 전국 5지방의 통치자로 인식했습니다. 정인보 선생의 글을 볼까요? 후한서 부여전에는 음락은 다 제가에게 주속되었다 하였으니 왕의 아래에 제가가 있고 제가가 음락의 호, 우두머리를 분통, 나누어 통치하는 것이 실로 고조선 정치 체제의 대동소이한 유훈, 남긴 흔적이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단군조선의 사만의 연방들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단군조선은 3개의 큰 나라 아래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이 큰 나라 아래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연맹체였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국이라고 불린 자치 공동체들이죠. 진조선에서는 요동의 청구국,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요동 지방에 청구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동반도 서쪽에 옥저, 송화강 동북부에 있었던 숙신국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요동의 청구국과 동북방의 숙신국을 제외한 나머지 직경 천여리 영토 즉 백두산부터 송화강 동류 북쪽까지는 진조선 임금의 직할 경기지방이었을 것입니다. 중국 문헌에 나타난 군자국 지방 천리라는 말은 당군조선의 임금의 직할 통치구역이 천리였다는 뜻입니다. 당군조선의 전 영토가 천리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조선에는 예국, 번조선에 있는 예국의 친족 국가입니다. 옥저, 진조선의 옥저와 친족이 되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등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중국 사서에 거명된 후사만 시대의 여러 소국가들이 당군조선 때에도 그대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계마국은 평양 이북, 한반도의 예국은 동옥저 남쪽 지금의 강원도 지역입니다. 번조선에도 역시 고리국, 구려국이라고도 하고 맥국이라고도 한 것 같습니다. 고리국과 남국, 그 다음에 예국, 고죽국, 낙랑국, 회대지방의 서국, 엄국 등 여러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고죽국은 중국 문헌에서는 중국 나라의 속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문헌에 의하면 고죽국은 우리 조선의 예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죽국의 건국자가 당연히 우리 동이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중국 세력과 직접 겨루었기 때문에 중국 역사 기록에 더욱 확연하게 등장합니다. 고리국의 영토는 요하 동쪽 개원, 옛날의 개사원이었고요. 그 개원 지경부터 요하 서쪽 지역을 포괄해 서요하 일대까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리국은 번조선에 속한 나라였지만 진조선의 일부 영토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하 동쪽 일부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대단히 강성하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남국은 지금의 하북성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구국은 요동 혹은 요서, 그리고 예국은 발해 서안에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군조선 6세 달문 임금 때 삼조선 아래의 작은 나라가 20이고 그 안의 소국가들이 360개나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성읍이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하나의 성읍과 그 성읍 주변의 들판, 이 작은 영역이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당군왕금의 아들 부여와 우리 역사 해석의 네 번째 열쇠인 고리국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다른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당군왕금에게는 부루, 부우, 부서, 부여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규원사와 당군기, 태동일남, 당군세기, 태백일사, 당기고사 등 우리의 여러 사서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남 부여가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열세 인물입니다. 이 부여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부여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통일제국 진의 시황제에게도 부소라는 자식이 있었는데요. 한반도의 지명 부소를 중국 시황제의 아들과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동이족 소호 김천씨의 후예였던 진시황이 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이 당군왕검의 아들 이름을 차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부소를 산과 고을의 지명으로 사용했죠. 삼신일체 상제 하나님의 제천단이 아직까지 잠전하고 있는 신라 땅의 태백산에도 현재 부소봉이라는 이름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군왕검의 아들 부소에서 따온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환족의 회대지방 진산인 태산과 부소봉의 높이가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태산은 1545m이고요. 부소봉은 1546m입니다. 시경 소화에서는 부소가 당군조선에 꽂힌 무궁화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당군왕검의 넷째 아들 부여는 당군왕검에 의해서 앞에서 말한 고리국의 칸, 고리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건 거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고리국이라는 나라에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훗날의 고구려, 고려도 바로 그 이름을
이어받은 국명이죠. 이 나라 이름은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 코리아로 세계 속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리, 고려, 구려, 고구려 이거 다 똑같은 뜻인데 고리국은 우리 고대사의 문들을 여는 데 필요한 네 번째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열쇠를 제시했죠. 삼신일체 하나님 신앙, 둘째 회대지방, 셋째 부여, 넷째 고리국. 우리 민족을 구한족이라 했는데요. 구한족의 지경을 회대지방까지 모두 통일한 후 당군왕금은 공적에 따라 신하들을 각지의 칸으로 봉했는데요. 치우의 후손에게는 번조선의 수도 lang야성을, 나중에는 그 험덕골로 천도를 했죠. 고시의 후손에게는 한반도의 평양지방을 주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신시배달국 시대에 치우 임금의 후손들이 번조선 지역에 널리 퍼지고 웅족 고시씨의 후손들이 한반도에 두루 편만해졌기 때문에 연고지에서 왕을 선택에 임명했던 것입니다. 넷째 아들 부여에게는 요서의 구려국을, 그리고 부와 부소에게는 요동지방을, 신지의 후손에게는 동북의 숙신 땅, 즉 송화강 동북지역을 주고 기타 여러 사람을 각지의 제후로 봉했습니다. 아사달 하얼빈 지방은 황성이었기 때문에 당군왕금의 장남 부루가 맡을 수밖에 없었죠. 그가 당군조선 2세 임금이 되었습니다. 고리국은 오늘날의 요하와 서요하 지방으로서 난하와 요하의 중간지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당군조선의 비파형 동검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지역이 바로 이 고리국 지역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많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거기서 금을 집중적으로 생산했거나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뜻이겠죠. 신시시대와 당군조선 전기시대의 그 지역은 우리 민족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신시배달국 시대에 중국을 제패했던 치우 임금의 도읍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